안녕하세요. 네, 수학 강사 임윤섭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수학이다 보니까 뭔가 학교별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데요. 자, 일단은 2학기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내부에서 좀 소스를 얻었는데요. 일단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1학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뭔가 난이도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긴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론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냥 현재 난이도가 옳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기수보다는 현재 난이도가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기말이랑 중간고사 중에 저는 기말에 조금 더 가까운 난이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외대보고 수학은 좀 지내 보시면 그냥 난이도가 시험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요.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할 거고, 아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원 한 번만 조금 무난할 것 같고, 그 외에는 항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내신 강사입니다. 내신을 하는 입장에서 지내 보니까 세 가지 공부가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는 거고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거고, 내신을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꼭 병행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흔한 말로 양치기가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뭔가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 중에 내가 뭔가 빼먹고 있는 게 있으면은 꼭 그거를 채워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심화라는 게 뭐냐면 사고력을 늘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한 단계 위의 수업을 보통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이랑 상담해 보면 다 1번을 신경 쓰세요. 거의 1번을 신경 쓰세요. 그래서 제가 되려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끝에 세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왜 심화가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거의 답변은 한 80%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까지 풀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답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고력을 늘리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항상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추가로 해야 될 건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형 문항을 통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대부고에서는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외대부고는 제가 1학기 시험이랑 똑같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전제는 하나 있죠. 현재 부교재랑 똑같을 것. 만약에 현재 부교재가 바뀌어 버리면 저도 뉘앙스가 바뀔 텐데, 현재 부교재는 이미 제가 알기로 2학기 거까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거 변형 문항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변형 문항을 통한 반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A라는 특정 상황이 있으면 내가 스몰 a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안 그래 보이지만 수학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두 번, 세 번 푸는 건 같은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그건 단순 반복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복을 하면 제 생각에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꼭 병행하라 이거죠. 자, 왼쪽이 아마 분명히 이번 기말고사 프린트 보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를 숙명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제를 내주고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딱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서 이건 3이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A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B라는 상황을 줬고,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B라는 상황을 또 줬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딱 취해야 되는지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공부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사고력을 늘리기 위한 심화를 미친 듯이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의 변형 문항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실제 외대보고 기말고사 끝에 문제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자, 보시면 앞에 제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B라는 상황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볼 수만 있다면 외대보고 기말고사 마지막 그 두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친구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양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결국 외대부고 이번에 중간 기말은 제 생각에 딱 하나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은 80 미만으로 떨어지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제 친구들을 위한 배려는 이미 충분히 시험에서 해줬고 결국 마지막에 한 4-5문제 가지고 애들을 싸움을 시키는 건데 그런 시간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심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양치기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양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병행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써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외대부고 친구들 중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하고 좀 더 많이 하고자 한다면 제가 호언장담하건대 무조건 시중 문제집을 하나 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양치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중 문제집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다 그럼 뭐 풀어요? 어려운 거 풀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시중 문제집의 목적은 심화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손이 빨라지기 위한 거니까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7 정도 8 그리고 모르는 게 2에서 3 정도인 거를 풀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신 학원 교재가 충분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해서 우리 친구들이 풀어가는 건 보통 3개로 나눠요. 이게 이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나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3개 분류해요. 모의고사 기출문항이 있고 내신 기출 시험지가 있고 근데 이 내신 기출은 저희가 수업하는 강남권 기출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이 있죠. 그럼 모의고사 기출문항은 현재 외대부고 1학년이 아니라 언제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내신 고쟁이를 부교재로 썼던 그 첫 중간고사 한 해 빼고 다 모의고사 기출로 냈어요. 그리고 내신 고쟁이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 주고 거기에서 시험 냈죠. 그게 2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파트고 내신 기출 시험지는 정말 솔직하게 작년까지는 내신 기출 시험지를 많이 안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외대부고 1학년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복잡해지는 계산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이 강남권 기출이죠. 그래서 현재 외대부고 1학년에게 2학년한테는 원래 중요한 겁니다. 현재 외대부고 1학년에게는 제 생각에 중요도가 훨씬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어려웠던 내신 기출 변형 있죠. 그런 거를 현재 외대부고 1학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의 목표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뭐 1등급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은 그냥 저는 딱 명확한데요. 이게 내신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학원 수업은 유형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니까 유형 정리해야 되고 제가 이제 와서 모의고사 기출 3점, 4점 쉬운 거를 꺼내들 수는 없죠. 수업에. 그래서 시중 문제집은 그냥 무난하게 쓱쓱 풀리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제 마음은 무조건 고쟁이가 맞아요. 그리고 스텝 1, 2만 진짜 괜찮아요. 스텝 1, 2만 내신 고쟁이를 잘 풀고 스텝 3는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어차피 이미 지내보셔서 아죠. 외대부고는 일단 필연적으로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험 직전 R, 내신 하이엔드 어려워요. 그리고 대치 기준 그래도 1, 2등급만 보는 친구들은 고쟁이는 학기 중에 거의 안 하고 시험 직전 R이랑 내신 하이엔드 뭐 수학의 신 이렇게 끌고 들어가죠. 근데 그건 대치 기준이에요. 제가 지내보니까 대치 친구들이랑 외대부고 친구들은 학기 중에 수학 공부량은 정말 죄송하지만 거의 반토막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시가 유리하니까 그건 달라요. 그래서 반토막이니까 학원 교재 충분히 어렵고 잘 풀면 되니까 내신 고쟁이 1, 2 스텝으로 밸런스 맞춰주시고 근데 우리 아이가 방학 때 고쟁이를 그냥 너무 깔끔하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시험 직전 R이라는 문제집은 저는 현재는 강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고쟁이를 대체할 문제집이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 직전 R이 저는 2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구매 의사 있으시면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서점에 안 팔고 아마 인터넷 구매만 될 거라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엔드는 써두긴 했으나 제 생각에 이거 푼 친구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풀어봤으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는 그냥 학원 교재 충분히 어려우니까 무난하게 쓱쓱 풀고 싶다 하면은 고쟁이 이렇게 받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뭐 필수 유형 정리 근데 이제 내신이죠. 저 7회 안에 끝내야 되는 내신 수업이니까 필수 유형 정리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너무 중요한 것만 해주고요. 심화 문제풀이 하고
미니 테스트 할 건데 자 그냥 간단하게 심화 문제풀이는 그냥 외대부고 학교 프린트 나오는 순간 거기 변형으로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형이 사실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숫자 변형 위주로 했는데 이게 시험지 보니까 내신 기출 변형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심화로 밀고 갈 것 같고요. 미니 테스트는 회당 한 번 또는 두 번, 많으면 두 번까지 보는데요. 이거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풀면은 다 맞추는데 시험만 가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중간고사 범위에는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죠. 네, 그 단원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그냥 짧은 시험 한 10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변형 문항으로 반복 학습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풀이하고 그거 숫자 변형 또는 내신 기출 변형으로 과제를 줄 거고 제가 양치기 꼭 병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면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 고쟁이랑 시험 직전 알을 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과제를 따로 줄 거고 오답 노트는 당연히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물론 1시 반에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두 번째부터인데 테스트의 목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테스트 끝나고 해설지 받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저는 5시 반까지 수업인데요. 제가 5시부터 그날 테스트를 해설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테스트도 무조건 외대부고 그러니까 프린트 변형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설을 해줄 거고 그거를 저는 풀어가는 과정만 주고 답을 학생이 직접 내고 저한테 채점 받는 구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대부고는 사실 객관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 티가 안 날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시험은 객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단답형으로만 하는데요. 제 소신이 있는데요. 실력이 좋아지는 거는 심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를 올리는 건 계산입니다. 제가 정말 전 내신 강사입니다. 제가 내신만 하면서 너무 느끼는 건데 계산이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을 못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외대부 애들 좀 하잖아요. 암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암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잡아 끌기 위해서 저는 객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답형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과제 전부 다 단답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이거 좀 신경 써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클리닉은 당연히 이렇게 저는 수업 전이 아예 제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클리닉하고 일요일도 클리닉을 하는데 거의 못 와요. 그래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토, 일을 하고 있고요. 과제 검사는 그냥 뭐 회차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1회차 걸 못했으면 3, 4회차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진짜 소신 있게 말하는데 틀린 문제를 고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제가 70문제인데 우리 아이가 50문제밖에 못했더라도 그 50문제를 고치는 게 나중에 수학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되게 완벽주의자 성향의 여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그거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숙제 검사표입니다. 그래서 A 뿌리 오답까지 다 완료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대보고 정규는 뭐 8월 24일 개강할 거고 이렇게 토요일 1시 30분이고 이게 토요일 10시부터 1시는 제가 하는 시간이고 일요일 클리닉은 제가 학생들한테 맞춰서 나오려고 하는데 현재는 좀 애들이 거의 안 오려고 하죠. 이때는 거의 국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저랑 하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저에 대한 뭔가 질문을 뭔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던데요. 제가 그냥 자주 받는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수업 난이도는요. 제가 지금 외대부고 학생들을 여름방학에 모의고사 기출 기준으로 오답률 1위까지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고 그래서 저랑 내신을 생각을 하시면 여름방학 때 최소 오답률 2위 문제까지는 풀어봤어야 되고 한 4위 요 정도까지는 사실 판서를 안 해도 이미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에 그 학교 프린트 받자마자 모든 교재를 다 바꿨거든요. 학교에서 그 정도 프린트 주면 거기에서만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프린트에다가 변형 문항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원본을 풀 거지만 그냥 웬만한 난이도는 다 변형 문항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원본은 풀어봤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의 양인데요. 이게 외대부고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별개고요.
저는 일주일에 제 교재 및 과제에 딱 70문제를 수록을 해줄 거고요. 지내 보니까 막 120문제 주고 150문제 주고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 밀리기만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딱 70문제로 요렇게만 구성해서 주려고 합니다. 에다가 이제 한 시중 문제집이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를 더 풀 자신이 있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치기를 해야 됩니다. 양치기를 해야 되고 내신 어려운 거는 제가 이 70문제로 그냥 무조건 책임질 수 있거든요. 하시고 그냥 양치기를 하고 싶으면 고쟁이를 따로 사서 풀던지 그냥 시험 직전 알을 사서 풀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저는 끝을 낼 건데 제가 여기에는 쓰지 못했는데 설명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답을 절대 안 내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수학을 대하는 소신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막히면 해설지를 거의 그대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 마지막에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불친절하다는 썰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썰이 도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저는 아무리 질문이 들어와도 절대 답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제 개인 수학 소신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친구들이 내신을 잘 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설명회 자료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제 번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뭐 컬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